출석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국감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누가 오셨어요? 국방부에. 청문회. 아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는 또 질의대로 해주세요. 국방부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구시라고요? 소속? 예, 지금 정기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예. 요거에 대해서, 예? 뭐에 대해서 출처? 예. 지금 마이크 잠깐 넣어주세요. 그 아드님이 자대에 배치된 이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제 3년 이렇게 쓴 기록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포트랜드 어드벤티스트 아카데미라고 썼거든요. 이건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고등학교 이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안 하는 나라는 없겠죠? 네. 예. 이 국방개혁은 안보 환경의 변화, 또 뭐 무기체제의 발전에 따라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뭐 우리 군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무슨 적폐가 있어서 개혁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국방개혁인데 우리는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잖아요. 네. 이거 다 그 내용은 한번 보셨죠? 국방개혁에 네. 관한 법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법률과 시행령에. 근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걸 뭐 법을 개정하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명문의 법을 도외시하고 어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 국가로서는 이 법을 준법 정신이랄까 뭐 법치주의와는 달리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에 우리 군이 그만큼 준법과는 거리가 멀리 오고 있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요, 이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국방개혁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규정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안보 상황이 안 좋겠다. 나중에 판단이 됐다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죠. 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가에서. 근데 너무나 법 규정을 명문을 도외시하면 보다 더 큰 법치주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아주 구체적으로 뭐 보면은 25조, 26조, 28조 보면은 뭐 시행령까지 합쳐가지고 숫자까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 때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는 뭐고 우리 합참 의장으로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예. 알아듣기 쉽게 국민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저는 그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미래 세대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어떤 전력구조, 병력구조, 지휘구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국방 그 개혁의 운영 시스템까지 다 총체적으로 그 개념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북 정책도 그렇고 이 북방 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뭐 대북 정책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5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고 그 안에서 또 사람도 바뀌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남남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정책에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 그래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합참의장으로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셔야 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방 좀 만드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아.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게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또 각종 투발 수단 중에서 얼마 전에 그 화성 14인가요? 그게 ICBM이냐 아니냐는 조금 뭐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보다 짧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미국 그 전력 없이도 우리 이 군의 능력만 갖고 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사정포나 그런 다연장 포로다가 서울 시민들을 단 시간 내에 1,000만 명 이렇게 인명살상을 할 수는 없겠죠. 불가능하겠지만 북에 만약에 핵이 있다면은 그걸 비이성적으로 사용한다면은 한순간에 그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그 한국형 삼축 체계 얘기가 나와서 좀 우리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삼축 체계인데 KMPR은 이게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네. 그런데 이제 킬체인은 이게 북 미사일이나 이와 같은 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그걸 제압한다 이런 전략인데 이거 우리 합참의장으로 가시면은 선제 타격 입장이 확고한 겁니까? 적 도발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 분야는 군사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한 방 먹고 아주 회복 불능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해를 당한 다음에 공격이 가능하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그 북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그 공격 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킬체인을 글자 그대로 선제 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축 체계나 이런 우리가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이러한 능력이 곧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이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그런 안보 역량.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억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의 도발이 명확하게 지금 예상이 될 때 우리 합참의장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 타격의 입장이 확고하냐,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합참에서는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옵션을 다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런 의지마저 없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압박은 그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의 그 공격을 먼저 당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반격을 하겠어요? 어떠세요, 부장님?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김중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핵무장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좀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북한이 정말로 ICBM의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그 의지를 지금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어떠세요?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모든 그런 지금 규범이나 이런 거하고 맞지 핵동결해갖고 않다고 비핵화가 봅니다. 과연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예, 모든 우리 정치 외교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그 정진석 의원님께서 자제분의 군 보직 배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신검 당시에 그 최초로 병적 관련된 기록표를 작성하죠. 네. 그러면 그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특기병 면담표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관련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예, 국방부 민정협력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병 분류 시에는 그 병무청에서 작성한 병적 기록표가 아니고 신병 분류 시 그 특기병 면담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병적 기록표에는 고졸로 적었는데 신병 분류 시에는 그 학력을 달리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군에 입대했을 때 자제분이 학력이 어디였습니까? 대학교 네바다-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바다 주립대에서 2학년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럼 대학생이네요. 네. 그죠?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분류가 됐다면 그 기무사 행정병으로 가는데 학력 제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그 병무청에 있는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병무청에선 병적 관련된 자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력 변동 사항이 의무 통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쳐지지 않은 거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진석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여기서 뭐 질문 답변 시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또 질문 시간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좀 하셨잖아요. 그죠? 국방부에서도 또 후보자께서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자로서 좀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네바다 주립대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상황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입대했을 때는 마치고 왔습니다. 네, 그런 게 뭐 어디라도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까 뭐 특기병 그러니까 특기병 면담 때 또는 예.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국방부 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예, 제가 말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질문과 답변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예, 학교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은. 예, 우상호 의원님. 네.
뭐 간단한 기사 진행 바랍니다만은 이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적 견해를 묻는 질의는 의원들에게 배정된 질의 시간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랜 관례인데 사회를 보고 계신 위원장께서 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으나 네. 의원들의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당 의원에게 다시 질의를 유도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적절한 사회 진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이 필요해서 뭐 권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질의 순서 자체는 그대로 원활하게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또 우리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오늘 안에 경과 보고서에 대한 채택, 그것을 우리가 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안 되면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게 좀 명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레드라인 발언하신 것은 정말 그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아니 의도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이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측에서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각 국가마다 레드라인을 생각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이 4월에 레드라인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예? 미국도 설정하지 않은 레드라인 또 있다 하더라도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레드라인 발언을 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7월 4일 날도 또 했어요. 예?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다고요, 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중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애고 안보 라인에 군사 애교 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보는 무능하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합참부장 되시면은 이런 데 대해서 이건 전략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건 뭐 합참부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옆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5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도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고,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핵탄두 소형화라는 이야기는 핵무기화가 다 완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뭐가 확인이 필요하죠?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무기 소형화에 관계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핵무기화 됐다라는 것은 아직 분석이나 증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말이죠.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핵 무기화가 완결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응이 뭡니까? 그대로 용인하는 겁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핵무기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까? 셋 중에 뭡니까?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핵무기 관련된 그런 대응 전략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셋 중에 북한이 핵무기화가 완결했을 때 우리의 전략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대응 선제 전략은- 타격입니까? 대응 전략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아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 북한이 핵무기화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제 타격 합니까 안 합니까? 선제 타격은 네.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으로 하나를 그런 방안은 가질 수가 있지만 네.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핵무기화가 선제 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용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핵을 가졌는데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그건 용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무기화해서 갖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억제 노력을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세월. 근데 결국 20년 동안 어떤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것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요. 내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서 내해야죠. 그냥 얘기한다고 내내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보셔야지. 지금 저 과장님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된 거 확인하신 겁니까? 네? 마이크 좀 제대로 좀. 확인했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했는데 아까 확인하셨나요? 예, 아까 네,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선서하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 사실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비 일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무사 행정병은 꽃보지가 아닙니까? 누구나 원하는. 그래서 좀 안 갔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일부러 간 게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질의를 안 했지만 해봤다는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제 자식이 그 보직을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고요. 자, 지난번에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사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KMPR의 선제 타격 개념. 근데 이제 이 KMP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방 먹었을 때 적주의부를 섬멸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개념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현재 KMPR의 작전 개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핵미사일을 쏘기 몇 분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자산을 통해 가지고서 논란의 여지 없이 북한의 발사 징후와 증거를 명백히 축적했다. 이럴 경우에는 KMPR이 선제적으로다가 타격이 이루어져야지, 핵이라는 게 한 방 얻어맞으면은 복구가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KMPR에 근거해 가지고서 맞고 나서 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KMPR의 경우에는 단순히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지뿐만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그거는 바로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입니다. 왜냐? 절대 왕조기 때문에 김정은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좀 겁을 먹는 거지. 아니 미사일 때 아니라 사람이 수만 명 죽는다고 김정은이 눈알 깜짝합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MPR의 시행 시기에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 하는 것이 KMPR이고, 킬체인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위적인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핵으로다가 한 방 먼저 맞고서 반격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KMPR이 단순히 사후가 아니라
핵을 공격할 경우에는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작전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략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북한의 ICBM, SLBM 그리고 소형 핵탄두가 다 개발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를 돕는 게 가능하겠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자체적인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인식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가족이 사는데 소화기가 하나인데 걱정 마라, 아무 때나 너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소화기가 우리가 먼저 쓰게 필요했는데 우리가 소화기를 빌려달라면은 자기네 먼저 불 꺼내 쓰지 우리 먼저 소화기를 빌려주겠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무언가는 북의 핵에 맞설 수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뭔가는 자체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 무장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랑 틀립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핵을 가졌냐 안 가졌냐 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상 북의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미국과 충분히 교섭을 하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 예산으로 해도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이 이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응한 우리의 킬체인이라든가 KAMD 소위 삼축 체제가 현재 상태로 그냥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냐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LBM 개발을 성공을 했고 또 북이 고체 연료화에 성공을 해서 어느 곳에서 미사일을 쏠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상태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포착해서 킬체인과 KAMD로 요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식이죠. 우리 지금 군은 현재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PAC-3하고 그걸 또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개발 MSAM 또 고고도 미사일 LSAM 그리고 이제 사드는 미군의 운영 고도 방어 체제고 대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것으로 북이 점점 고도화해가는 그런 핵미사일 체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킬체인과 KAMD를 수정할 그런 의도와 또 수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지금 현재 그 북한에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핵 미사일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ISR 자산 그리고 지휘 통제 결심 시스템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밀 타격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KMD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국방 재원이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맞춰져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다층 방어 체계로 이렇게 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그 삼축 체계 전반적으로 일부 보안 소요들이 많이 있다고. 그 보안 방향과 관련해서 저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몇몇 의원들이 우리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지스함이 스파이 1D 레이더는 가지고 있지만 요격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아무 속수무책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23년, 25년, 27년 각 일척씩 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이지스함 KDX-3 배치 2 이걸 좀 앞당기고 또 그것에 이 베이스라인 9 버전으로서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그런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전력화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일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법률과 시행령에. 근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걸 뭐 법을 개정하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명문의 법을 도외시하고 어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 국가로서는 이 법을 준법 정신이랄까 뭐 법치주의와는 달리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에 우리 군이 그만큼 준법과는 거리가 멀리 오고 있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요, 이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국방개혁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규정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안보 상황이 안 좋겠다. 나중에 판단이 됐다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죠. 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가에서. 근데 너무나 법 규정을 명문을 도외시하면 보다 더 큰 법치주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아주 구체적으로 뭐 보면은 25조, 26조, 28조 보면은 뭐 시행령까지 합쳐가지고 숫자까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 때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는 뭐고 우리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예. 알아듣기 쉽게 국민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저는 그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미래 세대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어떤 전력구조, 병력구조, 지휘구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국방 개혁의 운영 시스템까지 다 총체적으로 그 개념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북 정책도 그렇고 이 북방 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뭐 대북 정책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5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고 그 안에서 또 사람도 바뀌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남남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정책에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 그래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합참의장으로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는 거치셔야 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방 좀 만드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게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또 각종 투발 수단 중에서 얼마 전에 그 화성 14인가요? 출석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국감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누가 오셨어요? 국방부에. 청문회. 아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는 또 질의대로 해주세요. 국방부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구시라고요? 소속? 예, 지금 정기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요거에 대해서 예? 뭐에 대해서 출처? 예. 지금 마이크 잠깐 넣어주세요. 그 아드님이 자대에 배치된 이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제 3년 이렇게 쓴 기록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포트랜드 어드벤티스트 아카데미라고 썼거든요. 이건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고등학교 이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안 하는 나라는 없겠죠? 네. 예, 이 국방개혁은 안보 환경의 변화, 또 뭐 무기체제의 발전에 따라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뭐 우리 군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무슨 적폐가 있어서 개혁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국방개혁인데 우리는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잖아요. 네. 예, 다 그 내용은 한번 보셨죠? 국방개혁에 네. 관한 법률. 여기 임박했는데 우리가 한 방 먹고 아주 회복 불능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해를 당한 다음에 공격이 가능하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그 북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그 공격 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킬체인을 글자 그대로 선제 타격 전략으로 그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축 체계나 이런 우리가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이러한 능력이 곧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이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그런 안보 역량.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억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의 도발이 명확하게 지금 예상이 될 때 우리 합참의장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 타격의 입장이 확고하냐,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합참에서는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옵션을 다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런 의지마저 없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압박은 그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의 그 공격을 먼저 당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반격을 하겠어요? 어떠세요, 부장님?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김중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핵무장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좀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북한이 정말로 ICBM의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미중 간에 또 그게 ICBM이냐 아니냐는 조금 뭐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보다 짧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미국 그 전력 없이도 우리 이 군의 능력만 갖고 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사정포나 그런 다연장 포로다가 서울 시민들을 단 시간 내에 1000만 명 이렇게 인명살상을 할 수는 없겠죠. 불가능하겠지만 북에 만약에 핵이 있다면은 그걸 비이성적으로 사용한다면은 한순간에 그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한국형 삼축 체계 얘기가 나와서 좀 우리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삼축 체계인데 KMPR은 이게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네. 그런데 이제 킬체인은 이게 북 미사일이나 이와 같은 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그걸 제압한다. 이런 전략인데 이거 우리 합참의장으로 가시면은 선제 타격 입장이 확고한 겁니까? 적 도발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 분야는 군사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